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말한 이후에 계속 언론들이 트럼프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터키에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터키 군대를 시리아 북부 지역 쿠르드 민족들이 있는 그쪽으로 터키 군대를 진군시키겠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 쪽으로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언론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야, 트럼프가 저 쿠르드족을 버렸다. 그동안 쿠르드 민족이 미국하고 잘 서로 힘을 합해서 IS를 몰아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의리도 없는 트럼프가 쿠르드 민족을 버렸다. 이제 이런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터키와 러시아다. 이런 뉴스도 쏟아내고 있고요. 그 진실이 아니에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뺀다고 했을 때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야, 그러면 쿠르드 민족 어떡하지? 터키 에르도안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쿠르드 민족을 그냥 방치하고 나올까?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에르도안이 그쪽에 군대를 진군시켜가지고 쿠르드 민족하고 터키 사이에 또 한 번 전쟁이 꽝 하고 터지면은 그쪽이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죠. 그걸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 바보죠. 그것도 모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의아했어요.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정보력도 없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기사를 다 옛날부터 다 이렇게 안 훑어봤어요.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사를 다 이렇게 면밀하게 훑어봐 왔으면 제가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정보력이 또 없고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트럼프가 옳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이 옳아요. 역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단 뉴스를 보면요. 자, 시리아에서 미국이 빠지자 터키가 쿠르드를 와해하려고 고삐를 쥐고 있다.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자,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빨간색 박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에서 전격적인 철군 결정을 내린 가운데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에 자리 잡은 쿠르드족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터키가 쿠르드 민병대를 상대로 군사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러시아 등은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중동 지역이 또 한 차례 전화에 휩싸일 전망이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될 걸 모르고 그냥 철수하겠습니까? 만약에 에르도안이 터키가 쿠르드족을 군사 공격해가지고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면은 큰일 나죠.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흔들흔들하죠. 그때는. 이런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 자체가. 이런 가운데 미국하고 러시아 등은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 또 한 차례 전화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런 논리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쭉 찾아보니까 몇 달 전에 미국하고 터키 사이에 어떤 협정을 하나 맺었습니다. 트럼프하고 에르도안 사이에 어떤 협약을 하나 맺어요. 그 협약의 이름은 만비즈 로드맵이라고 하는 협약이었어요. 만비즈 로드맵. 만비즈라는 도시는 그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 바로 서쪽에 있는 어떤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IS를 다 격퇴시키고 나면은 그 만비즈라는 도시에서 쿠르드 민족을 다 철수시킨다는 그런 협약을 미국하고 터키하고 맺었습니다. 그런 협약을. 이거를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쿠르드족이 어디에 현재 분포해서 살고 있냐면은 여기 시리아인데요. 시리아 북동부 쪽. 이 지역을 주된 거점으로 해서 분포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동쪽으로 가면은 이라크 북서부 쪽 여기하고 바로 위에는 터키가 붙어 있는데 터키 남동부 쪽 요 지점에 이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는데 주된 거점은 바로 시리아 북동부 지역,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 현재 분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뉴스 보셨다시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쪽으로 군사작전을 하겠다, 이런 뉴스를 발표했어요. 트럼프가 그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하자마자, 자, 이 문제의 좀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터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또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트럼프가 철군한다고 하니까 터키가 쳐들어온다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뉴스 제목만 보면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이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는데 쿠르드족이 그 몇 달 전에 미국하고 터키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 이름이 뭐냐면은 만비즈 로드맵이라고 하는 협약입니다. 자, 만비즈라는 지역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쿠르드족은 여기가 요 지금 파란색 보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 레이크 아사드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원래는. 자, 여기 유프라테스 강 보이시죠? 자,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가 다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러니까 지금 쿠르드족은 대부분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모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하고 터키하고 만비즈 로드맵이라고 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쿠르드족을 요 만비즈 지역에서 좀 철수시키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뉴스를 보면은 양국은 이 로드맵에서, 이 만비즈 로드맵, 이 로드맵에서 시리아 북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만비즈를 공동 정찰하고, 미국하고 터키하고 공동 정찰하고, 만비즈에서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를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건대 이제 짐작되는 바는 아마도 쿠르드족을 요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역에 한정해서 어떤 자치구를 형성해 주자, 이런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이제 서로 뭐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협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쿠르드족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미국하고 터키하고 만비즈 로드맵이라는 협약을 맺어서
이 만비지에서 쿠르드족을 좀 철수시키자, 이런 내용의 합의를 한 겁니다. 곧 쿠르드족도 우리가 요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역에 모여서 이렇게 좀 살자, 이거를 미국하고도 서로 합의를 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포스트 ISIS 시대에 이르러, ISIS가 이제 다 몰락하고 포스트 ISIS 그 초기 시점인데, 아직은, 그러니까 영토 분배에 대해서 아직 다 깔끔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르드족도 현재 그 유프라테스 강 대부분은 요 동쪽에 모여 있지만, 뭐 그 쿠르드족 사이에서도 분파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유프라테스 서쪽에도 막 이제 좀 퍼져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 만비즈란 지역에 많이 또 있나 봐요. 이거를 터키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요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 좀 다 넘어가라. 이제는 ISIS 다 정리됐고, 그리고 우리도 쿠르드족이 요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역에 사는 거는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 서쪽으로는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마 이런 얘기가 된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포스트 ISIS 시대에 이르러, 그 초기 시대에 이르러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쿠르드족 일부 사람들이 아직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드문드문 나와서 살고 있는 거고, 특히 이 만비지라는 데가 이제 중요한 도시인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뭐 약간 전략 거점이에요. 도로들도 이 만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터키의 원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여기서 비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터키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예, 다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예, 보셨다시피 몇 달 전에 그 협약을 맺고요. 그래서 쿠르드족을 동쪽으로 다 옮겨 놓기로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쿠르드 민족들도 수긍을 했죠.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역만 얻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쿠르드 민족한테는 그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던 민족인데, 여기저기서 핍박받아온 민족인데, 그 정도 땅을 얻은 것만 해도 쿠르드 민족은 만족할 겁니다. 만족했으니까 아마도 트럼프하고 에르도안이 만비즈 로드맵이라는 협약을 맺은 거를 쿠르드 민족도 수긍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터키가 군대를 내려보내면은, 시리아 북동부 쪽으로 군대를 내려보내면은 아무래도 군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긴장이 되죠. 혹시 까딱해서 에르도안이 딴 생각을 품으면은 쿠르드 민족이 완전히 그냥 거기서 대량 학살 당할 거 아닙니까? 무기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니까요. 터키 정규군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물론 에르도안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자기가 트럼프에 의해서 정권이 추출당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에르도안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에르도안 그렇게 안 하죠. 그래도 이제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전장치를 해놓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뉴스 기사 보시면요. 자, 이런 기사 내용 제목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UAE send troops to support Kurds in Syria.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UAE하고 군대를 시리아에 보냈다. 쿠르드 민족을 돕기 위해서. 이게 12월 22일 날 나온 뉴스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간 거예요. 혹시 에르도안이 딴 생각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 빈살만한테 야, 너가 앞으로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맏형 역할을 좀 해줘라. 너가 이제부터 균형자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빈살만도 좋겠죠?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란이 아주 그쪽에서 난리를 쳐왔는데 이제 이란이 확 쪼그라들고요. 트럼프가 부임되고 난 이후에 이란이 이제 확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빈살만도 흡족해 할 겁니다. 내가 그 역할을 맡아주죠. 트럼프 씨. 하면서 군대를 보냈어요. 시리아 북동부 지역 쿠르드 민족이 있는 곳으로.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이게 물론 터키하고 맞붙어 싸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에르도안이 딴 생각을 먹을까봐 그래도 군대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올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 다음 기사를 보면은, 다음 기사가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제 트윗을 어제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죠. Saudi Arabia has now agreed to spend the necessary money needed to help rebuild Syria instead of the United States.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합의를 했다. 무슨 합의냐면은 필요한 돈을 쓰기로, 어디에 쓰기로? 시리아를 재건하는 데 쓰기로 합의했다. Instead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신에. 뒤에 see? 봤지? Isn't it nice? 야, 그게 좋지 않니? When immensely wealthy countries help rebuild their neighbors. 야, 대단하게 부유한 나라들이 자기 이웃 나라들을 도와주고 재건해주는 게 그게 좋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Rather than a great country, the United States, that is 5,000 miles away. 야, 큰 나라, 미국, 그것도 5,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미국이 도와주는 것보다 가까이에 사는 이웃 나라들이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니? Thanks to Saudi Arabia. 자, 트럼프의 중동 전략이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윤곽이 나왔어요. 뭡니까? 이란을 콱 쪼그라뜨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 지역에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할 거고 맏형 역할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대신에 미국은 빠져나오고요. 그 9.11이라는 거기서 시작된 이 거짓에서 시작된 이라크 전쟁, 저희 지난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9.11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2003년도에 벌어진 이라크 전쟁은 거짓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 거짓에서 시작된 전쟁에서 미국은 정말 그 늪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를 탕진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휘청휘청했어요. 거의 뭐 나라가 쓰러질 정도로. 거기서 이제 미국은 빠져나오고 중동은 야, 중동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너네 아랍 나라들끼리 알아서 잘해서 너네들이 서로 돕고 잘 살아봐. 그 역할을 사우디아라비아 너가 좀 해라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뒷받침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의 세력 균형이 재편되면서 앞으로 중동 지역이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안정될 겁니다. 그게 뭐 그 안정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될 거예요. 안정을 찾아갈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중동 전략입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옳죠. 만약에 미국이 계속 남아서 시리아까지 재건해 주겠다고 하면은 시리아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 셉니까? 그 특히 반미 감정이 심한 지역인데 대신에 같은 아랍 민족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큰 형님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와서 도와주면은 좋죠. 자기들도.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언론들 믿지 마세요. 언론들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분석이라도 제대로 하고 기사를 쓰던가. 참, 언론들 믿지 마세요. 트럼프가 잘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책을. 그리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한국도 1.6%가 떨어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 언론들이 또 난리를 치는데 이게 트럼프 탓이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시키려고 하고 또 멕시코 국경에 그 장벽 세우는 그거를 민주당이 그 예산을 편성 안 해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셧다운, 연방 정부 셧다운 하겠다고 위협하고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 트럼프 때문에 블랙 크리스마스가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진실입니까?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급락한 겁니까? 물론 트럼프가 최근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감수하겠다. 야, 너네 민주당 의원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나 셧다운 해버릴 거야. 이제 확 이런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해 오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시키겠다고 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근데 이런 것이 최근 미국 증시를 급락시키고 미국의 어떤 경기를 약간 하강곡선으로 만든 이 영향에는 10%도 안 돼요. 트럼프가 미친 영향은 10%도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경기가 쭉 잘 올라가다가 경제가 막 성장하다가 살짝 꺾였어요. 그러면서 증시는 확 떨어졌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들어 Fed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4번이나 올렸어요. 한 번 올릴 때 0.25% 곱하기 4를 하면 1%, 올해 1%를 올렸습니다. 2017년도에도 4번 올렸어요. 작년에도 1%.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벌써 2년 동안 2%나 올렸습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죠.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죠. 그렇게 막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주 다분히 아주 이게 나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이 연준, 페드. 이렇게 막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경기가 확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 원인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오바마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저금리를 그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8년 동안 쭉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초저금리 0.25% 0%에 가까운 그런 0.25%로 쭉 이어오다가 오바마 임기 말에 한 번 딱 올려요. 그래서 0.5%였어요. 그리고 오바마의
그 대통령직이 끝납니다. 그리고 트럼프 와서 1년에 1%씩 4번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금리는 2.5%예요. 이렇게 트럼프가 다 떠안고 금리를 진작에 오바마 때 그거를 서서히 올려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트럼프 혼자 다 떠안은 거예요. 다 떠안은 거. 그러고도 작년에 2017년에 2.5%가 넘게 경제가 성장했고요. 미국이 올해 2018년도에는 지금 지난 뉴스 보니까 한 4% 얘기도 나오던데 3.5% 이상 4% 가까이 성장시켰단 말입니다. 잘한 거 엄청 선방한 거죠. 트럼프가. 경제 운영을 엄청 잘한 겁니다. 엄청 잘한 거예요. 금리를 연간 1%씩 4번씩이나 올리는 그 가운데서도 경제를 그만큼 성장시켰으니 오바마가 망쳐놓은 경제를 트럼프가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그 작업을 자기가 다 따오면서까지. 이런 거를 하나도 언급 안 하고 트럼프가 최근에 뭐 셧다운 얘기하고 제롬 파월 의장하고 막 갈등 관계 생기고 이런 거 가지고 금리가 트럼프 때문에 확 떨어지고 경기가 상승 곡선이 꺾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이 오바마 때 초저금리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다음 정권이 경기 부양책으로 써야 할 그거를 미리 끌어당겨서 다 써버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 혼자서 다 해먹은 거예요, 다 해먹은 거. 오바마가 망쳐놓은 경제를 트럼프가 살렸단 말입니다. 제가 원래 이거 트럼프 빠가 아니거든요. 저 원래 누구 빠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언론들이 진실을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자꾸 이런 트럼프 병로를 하게 되네요. 자꾸 이게. 그 트럼프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주식 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미국 주가가.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적기입니다. 미국 시민들이요. 미국 기업들의 잠재력을 믿고 주식을 사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주식 사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요. 연준이 내년에 원래 내년도 한 3-4차례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트럼프가 워낙 쪼으니까 금리 올리지 말라고 확 그냥 막 협박도 하고 쪼으니까 내년에 딱 2번만 올리기로 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은 경제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돼요. 내년에 미국 경기가 지금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급락하거나 경기가 뭐 불황이 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미국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아마 지금 금리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은 아마 돈 좀 벌 거예요. 미국 시민들께서. 이 트럼프가 맞습니다. 내년에 미국 불황 안 와요. 트럼프가 2년 동안 금리를 2%씩이나 올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정도나 경제를 성장시켰어요. 근데 내년은 딱 2번만 올린다고 예상이 그렇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계획이. 그러면은 내년 해볼만 하죠. 미국 경제 해볼만 한 거예요. 내년에.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주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주식은 투기고 이거는 도박이기 때문에 저 원래 사람들 보고 주식 사라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 얘기 듣고 주식 살만하다. 이건 뭐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국 분들은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주식 꿈도 꾸지 마세요. 한국은 내년부터 아주 아주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를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가 1,500조예요. 1,500조. 자영업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흔들리고 조선은 예전에 이미 맛이 갔고 잘못하면 삼성도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이제. 자,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2번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이가 0.75%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내년에 2번 올리면은 1% 넘게 벌어집니다. 금리가. 이거를 과연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걸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은 가계부채가 터지고요. 금리를 안 올리면은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외환 위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경제가 잘 될 건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내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가 문제입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